여러분은 국제학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UNWHO와 같은 세계의 여러 국제기구, 애플, 삼성과 같은 다국적 기업, 세계를 보는 안목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닌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제학부는 통합가톨릭대학교의 출범 이후 1995년 10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1세대 국제학부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부입니다. 국제학부는 통합적 운영체제인 학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국제정치, 국제통상 등의 분야는 물론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골고루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계의 지역에 대해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국제인이 되기 위해 공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소통, 친선,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국제문제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내에도 많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지만 국제학부에서는 국제학부 재학생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지 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해외 현장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국제학 관련 현장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 및 언어 등을 얻는 장을 마련해주는 국제학부의 사업입니다. 재학생 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7월 말 학과내 기준에 의거하여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캐나다와 중국의 현장학습 차원으로 파견됩니다. 캐나다의 킹스 유니버시티 칼리지는 1954년에 설립된 가톨릭 미션 스쿨로 우수한 학업 프로그램, 관대한 장학금 제도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베이징 대학입니다. 베이징 대학은 1898년 설립된 중국의 최초이자 최고의 종합대학입니다. 지난 2015년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화학자 투유유가 베이징 대학 출신으로 동북아시아와 중화권의 대표적인 명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학부의 특성에 맞게 영어권과 중국어권으로의 현장학습은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경제, 정치적 지식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의 현장학습을 수료한 학생들은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어 강의에 참여도 또한 높아져 학생과 학부 모두 윈윈하는 국제학부만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학부 내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혁신지원 사업인 전국 대학생 국제학 포럼과 취업특강, 학술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전국 대학생 국제학 포럼입니다.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대한민국의 차세대 국제학 리더를 발굴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국제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제학의 새로운 바람과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초빙,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학부 선배를 초청하여 취업을 독려하는 취업특강입니다. 국제학부의 명성만큼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의 간접 경험 또한 얻을 수 있어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부 재학생들 간 학문적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제입니다. 재학생들의 우수한 논문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전공지식 함양과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국제학부의 학술 행사입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유일 국제관계학회인 외교안보학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학회는 2006년 창설된 이후 국제관계학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선후배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회입니다. 국제관계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중심이 된 활동을 통해 전공 지식과 발표, 토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신입생, 재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학회인 만큼 국제관계학에 관심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국제학부의 교과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나누어 대표적인 교과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과정을 수강할 때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입문 및 선행교과를 수강한 후 심화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1학년 교과입니다. 국제관계의 성격과 발전, 오늘날의 세계와 현상에 대해 학습하는 국제관계학 입문, 국제통상론에 의해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국제통상규범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는 국제통상학 입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제지역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현상 재편 과정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배우는 지역연구 입문, 그 다음으로 2학년에는 국제관계의 여러 관점과 그에 기초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국제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비판적인 대안적 시각에 대해 학습하는 국제관계 이론, 비교정치학과 정치학 개론을 통합하여 구성되며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이슈를 분석하는 비교정치론,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주된 내용으로 학습하는 중국경제사, 3학년에는 나라 간 경제 불균형에 대해 공부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개발에 대해 학습하는 개발의 경제학, 국제관계학, 국제통상학 등을 전공한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사회에 진출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는 국제학 캡스톤 디자인, 국제적 차원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정치와 경제를 한국의
세계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한국이 정치 경제,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현상인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학습하는 세계화와 민족주의. 마지막으로 4학년에는 협상과 협상 전략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국제경영 협상 및 국제통상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국제협상론 FDI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 학습하는 국제윤리, 국제협력이 어떤 시도를 하는지 개발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국제협력과 개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학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국내의 민간 분야입니다. 주로 무역 관련 기업에 취직하지만 언론사, 은행, 회계사, 비정부기구, 창업 등 무역과 무관하게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공공 분야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무원, 외교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 대사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분야와 더불어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진학입니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국제학부에 진학하면 좋을까요? 국제학부의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활발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로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국제적인 현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등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불가피하게 외국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어를 꼭 해야만 국제학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제학부에 들어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외국어 공부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만의 특징이 있나요? 외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외국어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배우는 것 자체에 맞추어 교과 과정이 짜여 있습니다. 국제관계학, 국제통상학, 미국학, 중국학 총 4가지 트랙 안에서 자유롭게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길러야 할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등학생들이 길러야 할 자질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 자기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글쓰기 역량,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론 역량, 그리고 영어나 제2외국어와 같은 언어 역량이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짧은 글들을 써보는 연습이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사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님의 저서인 국제관계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의 종식까지 벌어진 국제주체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문건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국제정치사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학부 김재철 교수님의 저서인 중국과 세계입니다. 중국식 세계냐, 세계 속의 중국이냐, 국제적 진로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과 모색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상반된 외교 이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학부 김준석 교수님의 저서인 국제정치의 탄생입니다. 국제관계의 탄생과 전개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는 책입니다.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리의 힘입니다.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과 일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인도와 파키스탄, 북극 등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급변하는 21세기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세계사를 결정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리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몽유병자들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풀어나간 책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 분쟁의 가능성과 함께 살아온 한국의 이 책의 이야기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입니다. 700년이 넘는 교역의 역사로 경제적 세계화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담아낸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교역을 짚어가며 교역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만들었는지를 밝힙니다. 개인과 집단, 문화와 국가에 얽힌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계사, 세계 문명, 국제무역 그리고 인간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각종 신기술의 핵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파헤친 책입니다. IT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도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입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디플로의 공저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대한 혁신적 시각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경제학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학부 학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